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 형식 기억과 AB형식 혈액형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은 정상 대립유전자 H와 기억 발현 대립유전자 H별에 의해 결정되며 H와 H별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자, 정상 H, 기억 발현 H별 되겠고요. AB형식 혈액형은 대립유전자 IA, IB, IA에 결정됩니다. 표는 기억의 발현 여부와 AB형식 혈액형 판정에서 응집 발현 결과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F는 각각 응집됨과 응집 안됨 중 하나이다. 자, 이 표가 중요한 힌트가 되겠죠? 그 다음 전체 구성원 각각의 채습 한 개당 H별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전체 구성원 각각의 채세포 한 개당 H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의 2배이다. 중요한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구성원 각각의 채습 한 개당 IIIB, I의 DNA 상대량을 각각 더한 값의 비율은 1대 1대 2이며 딸과 AB형식 혈액형이 같은 구성원은 없다.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문제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에게서 아버지 발현 안됨, 어머니 발현됨, 아들 발현됨, 딸 발현 안됨. 자, 이렇게 나왔는데 가계도상으로는 우리가 우열관계를 판단할 수가 없고 성염색체, 상염색체인지도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 기준이 첫 번째 힌트. 요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H별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과 H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에 B가 이렇게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2대 1이 된다. 따라서 H별은 전체의 3분의 2가 되고 H는 전체의 3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모두 유전자를 2개씩 갖죠. 4명의 유전자를 2개씩 갖게 되니까 유전자가 8개가 됩니다. 이 8개를 1대 2의 비율로 나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럼 이거는 상염색체 유전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무슨 유전? X염색체 유전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는 정상이니까 H, Y가 되고, 아들은 기억 발현이니까 H별 Y가 되는 거겠죠. H별이 H보다 더 많기 위해선 H별이 열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H별, H별. 그 다음에 딸은 H, H별. 자, 이렇게 하면 H가 총 몇 개? 2개. H별이 총 4개가 되겠죠. 그래서 2대 1이란 값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의 발현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볼 게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혈액형에 대해서 알아보면 딸은 항 A혈청이 응집됨, 항 B혈청이 응집 안됨이죠. 그러면 응집됨, 응집 안됨이니까 A형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아들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힌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A 유전자, B 유전자, O 유전자의 비율이 1대 1대 2라고 했고, 자, 이건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유전자를 2개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 합이 8개가 돼야 됩니다. 그럼 8개 유전자가 1대 1대 2로 나뉘어지려면 A 유전자 2개, B 유전자 2개, O 유전자 4개가 있어야 돼요. 딸과 AB형식 혈액형이 같은 구성원이 없는 상태에서 ABO가 2대 2대 4로 나눠지는 방법은 딸이 AO, 아들이 BO,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한 명이 AB, 나머지 한 명은 O. 이렇게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A 2개, B 2개, O 4개. 이렇게 성립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유전자를 우리가 다 알아냈고요. 그러므로 아버지는 A병이니까 응집됨, 어머니는 O형이니까 둘 다 응집 안됨, 아들은 B형이니까 응집 안됨, 응집됨.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은 열성 형질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 발현 대립유전자가 H별이고 H별이 열성이죠.
그러니까 기억 맞는 말 되겠고요. 니은 A에서 F 중 응집됨은 2개이다 라고 했는데 응집됨이 3개네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셋째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A형이면서 기억이 발현될 아들일 확률은 16분의 1이다. 그럼 A형일 확률, 기억이 발현된 아들일 확률, 이거 2개 구해서 곱하면 되겠죠. A형일 확률은 2분의 1. AB형 아빠와 O형 엄마니까. 기억이 발현된 아들일 확률. 일단 아들이려면 Y를 받아야 됩니다. 아빠한테 Y를 받았는데 엄마한테는 무조건 뭘 받게 돼 있어? H별을 받게 돼 있죠. H별을 받으면 기억이 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Y를 받기만 하면 무조건 기억이 발현된 아들이 됩니다. Y를 받을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그쵸? 2개 곱하면 4분의 1이 됩니다. 16분의 1 틀렸네요. 디귿도 틀리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자,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기억과 니은 A, B, 우식 혈액형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은 대림전자 H와 H별, 니은은 대림전자 R과 R별에 결정되는데 H는 H별에 대해, R은 R별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인지 알려줬죠. 그리고 기억의 유전자와 니은의 유전자 중 하나만 ABO식 혈액형의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에 있다. 그러면 하나는 상염색체에 ABO식 혈액형 유전자와 연관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상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 구성상 나머지 다른 하나가 성염색체에 있지 않으면 문제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성염색체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가계도는 구성원 1에서 8에게서 기억과 니은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 3, 4, 7, 8의 ABO식 혈액형은 모두 다르며 ABO식 혈액형의 유전자형은 1과 6, 2와 3, 5와 8이 각각 같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어쨌든 이게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표는 구성원 A, B, C 사이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 반응 결과이며 A, B, C는 각각 1, 2, 5 중 하나이다. 이것도 역시 중요한 힌트가 될 것 같죠? 그리고 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은 A, B, C의 채습 한 개당 H별, R별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문제 보기를 한번 보면 2에서 8 중 ABO식 혈액형의 유전자형이 1과 같은 사람은 2명이다. 그렇죠? 1에서 8 중 H와 R별을 모두 가진 사람은 5명이다. 이 얘기는 유전자형을 다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알아서 힌트를 얻어서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샅샅이 분석해야지 풀리는 문제다.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한 형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라고 했으니까 6과 7의 유전자형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렇지? 그럼 차근차근 우리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를 보면 여기 힌트를 하나 줬네요. 그렇죠? 항비혈청이 있다. 자, 항비혈청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응집소 베타가 들어있는데 A의 적혈구는 항비혈청에 대해서 응집을 했지요. 그러면 A의 적혈구는 응집원 B를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이 A의 혈장이 B의 적혈구와 응집 반응을 했지. 그러면 이 사람은 이 A는 B형 아니면 AB형 둘 중에 하나일 텐데 AB형이라면 혈장에 응집소가 없으므로 다른 적혈과 응집 반응을 일으킬 수 없죠. A의 혈장은. 근데 A의 혈장이 다른 적혈과 응집 반응을 일으켰으므로 그치? A는 무슨 형이 된다? B형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A의 혈장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그렇죠. 알파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B의 적혈구에는 A가 있다. C의 적혈구에도 A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C의 혈장은 A의 적혈구하고도 B의 적혈구하고도 응집 반응을 일으켰는데 본인이 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파는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알파는 없는 상태에서 다른 애들하고 뭘? 응집 반응을 일으키려면 베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C가 A형이어야만 하죠. 그러면 B는 AB형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A는 B형, B는 AB형, C는 A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ABC가 1, 2, 5 중에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모르죠. 그래서 그걸 좀 같이 알아봐야 합니다. 이제 가계도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1번은 둘 다 발현되지 않음, 2번은 둘 다 발현됨, 5번은 기억 발현 안 됨, 니은 발현됨, 6번 OX, 3번 OX, 4번 XO, 7번 XO, 8번 XX. 자,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BC 중에서 A는 H별을 하나 가져요. B는 H별을 2개 갖습니다. 이렇게. C는 H별이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이 ABC가 1, 2, 5 중 하나인데 1, 2는 부모고 5는 자식이죠. 이때 B는 자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H별인데 부모 중 한 명이 H별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B는 자식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C도 자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얘는 H별이 한 개도 없잖아. 근데 부모 중 한 명이 H별을 2개나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H별을 적어도 하나는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러므로 A가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A가 자식이니까 A가 뭐야? 5번이 되겠죠. 그러면 5번은 여자니까 H 하나, H별 하나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고, 그러면 H와 H별 같이 갖고 있는데 기억이 발현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억이 발현되는 것이 열성, 기억이 발현되지 않는 것이 우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기억이 발현되는 것이 열성이니까 2번이 H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1번은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HH, X염색체 유전이라면 HY가 돼야 되는데 1번이 만약에 HH면 6번과 5번이 표현형이 같아야 되죠. 근데 5번은 X고 6번은 O잖아. 이거 불가능하단 말이야. 아, 이거 성염색체 유전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HY, 6번이 H별 Y 이렇게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H별 이 B가 2번이 되고 HY, C가 뭐가 된다? 1번이 된다. 그럼 C가 혈액형 A형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혈액형 A형, 2번은 혈액형 AB형, 5번은 혈액형 B형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A형과 AB형 사이에서 B형이 나오려면 이 사람은 B5여야 되고, 그러면 1번은 자식에게 5를 줄 수 있어야 되니까 A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 형질은 성염색체, X염색체에 있고, 그렇다면 니은은 상염색체에 있으니까 이 니은 발현 유전자가 혈액형 유전자와 연관이 되어 있겠구나. R 유전자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3, 4, 7, 8도 기억 발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죠. 3번은 발현된 남자니까 H별 Y, 열성이니까. 8번은 발현 안 됐으니까 HY. 7번은 발현 안 됐으니까 우성인데 아빠가 H별 주죠. 그러니까 H별. 4번은 우성이니까 H, 나머지 하나는 H일 수도 있고 H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억에 대해서는 모든 분석이 끝났죠. 이제 니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형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1번과 6번의 혈액형 유전자형이 똑같다 그랬어. 그럼 6번이 A5. 그렇죠? 2번과 3번이 똑같다 그랬죠. 3번은 AB. 5번과 8번이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8번이 B5. 3, 4, 7, 8이 혈액형이 다 다르다 그랬어. 그러려면 4번이 O형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7번은 A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5 이렇게 해서 혈액형이 모두 나왔고, 그럼 이 혈액형과 R 유전자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우리가 보면 됩니다.
1번은 R별, R별이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R별, R별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2번과 5번은 R별이 됩니다. 1번의 R별 A는 6번으로 가죠? 그러니까 6번은 R별이 돼야 되고 1번의 R별 O는 5번으로 가죠. 그럼 얘가 R별 O를 갖게 되는데 우성이잖아. 그러니까 R별이 돼야 되고 6번은 열성이니까 R별이겠네요. 그러면 R별 O가 1번으로부터 왔으니까 R별 A는 2번으로부터 왔겠네? 그럼 2번으로부터는 R별 A. 근데 2번은 우성이니까 R별 R. 이렇게 되겠군요. 그 다음에 3번 열성이니까 R별 R별. 8번도 열성이니까 R별 R별. 그러면 7번은 AR별을 아빠한테 받았겠죠? 그렇죠? 우성이니까 OR을 엄마한테 받아야 되네. 그러면 엄마는 OR 하나 이렇게 갖게 되고 8번 아들에게는 OR별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OR별 이렇게 갖게 되겠군요. 그러면 연관관계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완벽하게 가계도 분석이 끝났으니까 이제 정답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기억 2에서 8 중 ABO식 혈액형의 유전자형이 1과 같은 사람은 2명이다. 자, ABO식 혈액형의 유전자형이 A5인 사람. 그렇죠? 여기 6번하고 8번이 있습니다. 2명 맞죠? 니은 1에서 8 중 H와 R별을 모두 가진 사람은 5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H가 있어야 되겠죠? H 있고 R별 있습니다. 1명. 이 사람은 H가 없죠? 안 되고요. 이 사람도 H가 없죠? 안 되고요. 이 사람 H 있고 R별 있습니다. 맞고요. 2명. H 있고 R별 있네요. 3명. 이 사람 안 되고 H 있고 R별 있습니다. 4명. H 있고 R별 있습니다. 5명. 5명 맞네요. 니은도 맞는 말. 이거를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다음 디귿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O형이면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된 여자일 확률은 이렇게 했는데 일단 니은하고 혈액형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O형이면서 니은이 발현될 확률 곱하기 기억이 발현되면서 이거 성염색체 유전이니까 여자일 확률 이렇게 되겠지. 요거 두 개로 곱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O형이면서 니은이 발현될 확률 한번 생각해 볼까요? O형이 되려면 R별 O를 받아야 되죠. R5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R별 O와 R5를 받아야 되는데 이 R이 우성이잖아요. 니은 발현되겠지. 그러니까 R별 O와 R5를 받는 경우 4분의 1이잖아. 그치? 4분의 1의 확률로 O형이면서 니은이 발현이 됩니다. 그 다음 기억이 발현된 여자일 확률이라고 그랬는데 기억은 열성이죠. 그치? 그래서 열성 여자일 확률을 구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여기 보면 여자가 되려면 6번 아빠에게서 H별을 받아야만 여자가 돼요. 그치? 그리고 열성이 되려면 7번 엄마로부터 H별을 받아야만 돼. 그러면 아빠한테 H별, 엄마한테 H별 2분의 1,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발현된 여자일 확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4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요거 곱해. 그러면 16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디귿이 틀린 말이 되겠네. 이렇게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요 정도가 수능 수준인 것 같아요. 가계도 분석에서는. 그렇죠. 이 앞에 풀었던 문제들보다 더 복잡하죠. 그래서 이 정도 복잡한 문제가 수능의 킬러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기억과 니은 정록생명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은 대림전자 A와 A별에 의해, 니은은 대림전자 B와 B별에 의해 결정되고 A는 A별에 대해 완전 우성, B는 B별에 대해 완전 우성입니다. 기억과 니은의 유전자 중 하나만 정록생명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는 상, 하나는 X염색체 이렇게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가계도는 구성 3을 제외한 구성원 기억과 니은에 대한 발현 여부 나타낸 것이고 3을 제외한 구성원 중 7과 9만 정록생명이다. 그러면 뭐가 기억과 니은 중 어떤 것이 정록생명 유전자와 연관되어 있는지부터 알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1번은 기억 발현, 니은 발현되지 않음. 2번 OX, 5번 XX, 6번 OX, 4번 XX, 7번 XO, 8번 OO, 9번 XO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록생명은 누구만 발현됐다 그랬어? 자, 7번과 9번만 정록생명이 발현됐다 그랬죠. 그러면 9번 O, 7번 O, 나머지는 전부 X. 4번도 X. 자,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7번과 9번 유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정상 유전자를 라지 R, 생명 유전자를 스몰 r이라고 해볼게요. 9번은 여자니까 스몰 r, 스몰 r이 되겠죠. 7번은 스몰 r, y 염색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6번은 라지 R, 스몰 r 돼야 되고요. 5번 라지 R, y. 1번도 라지 R, y. 2번은 6번에게 스몰 r을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라지 R, 스몰 r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 라지 R, 스몰 r 7번 때문에 8번은 라지 R 하나를 모릅니다. 언더바. 자,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기억 형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툭튀가 여기서 나와요. 1번, 2번은 발현됐는데 5번이 발현이 안 됐죠. 그러므로 기억은 발현된 것이 우성이고 발현되지 않은 것이 열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억이 상염색체에 있는지 X염색체에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이 기억이 X염색체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9번은 열성이니까 A별, A별이 되면서 이렇게 스몰 r 유전자와 연관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6번에 스몰 r은 9번에게 내려갔으니까 6번의 스몰 r은 A별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6번이 갖고 있는 라지 r은 아빠한테 받았겠죠. 근데 아빠는 우성이니까 A 라지 r을 갖고 있어서 A 라지 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별이 되고 기억 발현 맞죠. 5번은 A별 라지 R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5번이 가진 A별 라지 R은 2번으로부터 왔죠. 그러니까 2번은 A별 라지 R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2번은 기억 발현이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가 A 스몰 r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이에서 모순이 발생해요. 6번 같은 경우에는 A 라지 R을 아빠한테 받았으니까 엄마한테 A별 스몰 r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엄마는 A별 스몰 r이 없죠. A별 라지 R과 A 스몰 r밖에 없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모순이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 형질은 상염색체의 유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독립인 거죠. 그래서 기억은 그냥 따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살짝 지우고 이어가 볼게요. 그럼 유전자를 한번 쭉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1번은 A별 우성, 2번 A별 우성, 5번 A별 열성, 9번이 A별 열성이니까 6번은 A별, 7번 열성이니까 A별 4번 A별 8번 엄마한테는 A별을 받을 텐데 얘는 우성이니까 아빠한테 A를 받아야 되죠. 그렇지? 그럼 3번 아빠는 뭐가 됩니까? 딸에게는 A를 주고 아들에게는 A별을 줬어요. 그렇지? 그래서 A별. 그러면은 3번은 기억 발현된 남자가 되겠군요. 이렇게 돼서 기억에 대해서는 분석이 끝났고 그러면 이제 니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근데 니은은 뭐지? X염색체와 연관인 상태죠. 그리고 여기 4번이 니은이 발현이 되지 않았는데 7번 아들이 니은이 발현됐죠. 그렇지?
열려. 여자가 열성이면 아버지나 아들도 같이 따라서 열성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와 아들의 표현형이 달라. 그럼 이 여자는 열성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니은 발현되는 것이 열성. 니은이 발현되지 않는 것이 우성이 되는 거겠죠. 그럼 우열관계 다 나왔으니까 유전자형 적어보면 되겠어요. 1번 X 우성이죠. B, R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고 5번 X 우성이죠. 그러니까 B, R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고 9번이 열성이니까 얘는 B별 R, B별 R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6번의 스몰 r은 B별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근데 6번은 우성이니까 B비별이에요. 그래서 B와 라지 R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B 라지 R을 아빠한테 받았으니까 B별 스몰 R 엄마한테 받았을 거야. 그래서 2번 엄마는 B별과 스몰 R이 연관. 그런데 우성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B. 그래서 B와 라지 R이 연관.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7번 볼게요. 7번 니은에 대해서 열성이죠. B별 스몰 R이 되겠고 이 B별 스몰 R은 4번으로부터 왔겠죠? B별 스몰 R. 그런데 4번은 니은에 대해 우성이니까 B 라지 R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하고 B 라지 R 누구한테 줬을까? 8번은 열성이니까 B별인데 그렇죠? 엄마한테는 B별 스몰 R밖에 못 받으니까 요 나머지 하나가 스몰 R 이렇게 되겠고 아빠한테는 그러면 B별 라지 R을 받은 거겠죠. 아빠는 B별 라지 R 그 다음에 Y 염색체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니은 형질에 대해서는 열성이죠. 열성이니까 발현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록생명에 대해서는 라지 R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정록생명이 발현되지 않은 거죠.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 그리고 정록생명 유전에 대해서 모두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기억. 3액에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된다 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 했죠? 그렇죠. 3액에서 기억도 발현, 니은도 발현됐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 되겠고요. 1에서 9 중 A와 B를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은 3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세보면 되겠어요? 자, 1번 A와 B 갖고 있네요. 2번 A와 B 갖고 있네요. 3번 A는 있는데 B가 없어요. B별만 있고 안 되고 4번 A가 없어요. 그렇죠? 5번 A가 없습니다. 6번 A와 B 가지고 있고요. 7번 A가 없고 8번은 B가 없죠? 9번은 A도 없고 B도 없죠. 그럼 몇 명이야? 그렇죠? 1, 2, 6 이렇게 해서 3명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지분도 맞는 말이 되겠군요. 다음 디귿. 구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기억, 니은, 정록생명이 모두 발현될 확률은 4분의 1이다. 계산해보면 되겠죠? 자, 우리는 7, 8의 유전자형을 알고 있으니까 기억이 발현될 확률, 기억은 우성입니다. 그러면 A별과 A별 결혼하니까 우성 유전자를 하나만 갖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럼 아빠한테 뭘 받던지 간에 엄마한테 A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기억이 발현될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과 정록생명은 연관되어 있죠. 같이 나타나야 되는데 니은도 열성이고 정록생명도 열성이에요. 그러면 열성만 받을 확률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6번 한번 보세요. 하나는 B 라지 R. 이건 둘 다 우성이죠. 이거 받으면 니은과 정록생명 발현되지 않죠. 근데 나머지 하나는 B별 스몰 R입니다. 둘 다 열성 유전자죠. 그치? 그 다음에 7번을 보면 B별 스몰 R. 둘 다 열성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B별 스몰 R과 B별 스몰 R이 만나는 경우 그리고 B별 스몰 R과 Y 염색체가 만나는 경우 그래서 전체 4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2가지가 니은과 정록생명이 동시 발현되는 경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 곱했으니까 얼마 나온다? 4분의 1. 그러면 디귿 지문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됩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은 대림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 결정되며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그러면 요거는 단일인자 유전이죠. 다음 니은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3개의 유전자 3개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인자 유전입니다. 한 개는 기억의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에 있으며 연관되어 있다는 거야. 나머지 2개는 같은 성염색체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개는 같은 성염색체에 있으니까 나머지 1개는 기억과 함께 상염색체에 있겠군요. 그리고 3개의 유전자는 각각 대림유전자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라지 E 스몰 E고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림유전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되고 대림유전자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릅니다. 다인자 유전의 전형적인 문장이 되겠죠. 가계도는 구성원 16에서 기억의 발현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에 대한 정보 줬고요. 표는 16에서 채습 한계당 기억과 니은의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림유전자의 수를 더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을 포함하여 그렇죠? 총 8개의 유전자 중에서 몇 개가 대문자인가 이것에 대한 정보를 지금 주었다라고 했고요. 다음 1에서 6 각각의 채습 한계당 스몰 a 라지 A의 DNA 상대량분의 스몰 a의 DNA 상대량 더한 값은 3이다. 이거는 기억에 대한 정보가 되겠죠? 16 각각에서 채습 한계당 라지 D와 스몰 D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모두 짝수이다. 이거는 니은에 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하나씩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이 힌트를 이용해 봅시다. 라지 A분의 스몰 a가 3이다. 비례식으로 바꿔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가요. 스몰 a 대 라지 A가 3 대 1이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6명이니까 총 유전자가 12개가 있겠죠. 12개가 3 대 1로 되어 있으니까 9개, 3개. 스몰 a가 9개, 라지 A가 3개. 이렇게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구성원 5가 라지 A 대문자가 1개도 없습니다. 그치? 그럼 구성원 5는 스몰 a라는 얘기가 되죠. 그치? 그러면 정상 남자, 정상 여자가 열성 스몰 a이고 그럼 1번도 스몰 a겠죠? 그럼 나머지 3명이 뭐가 되어야 그치? 라지 A 스몰 a가 되어야 9대 3을 만족하겠죠? 이렇게 해서 기억 발현에 대해서는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가 바로 뭐냐면 채세포 한 개당 라지 D와 스몰 D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모두 짝수이다. 이 말은 뭐냐면 2라는 얘기야. 유전자를 2개 갖는다고. 근데 이게 만약에 X염색체상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여자는 2개 갖고 남자는 하나 갖겠죠. 그러면 남자는 홀수, 여자는 짝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 라지 D하고 스몰 D가 어디에 있다? 상염색체상에 있는 유전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하고 뭐가? B 유전자와 E 유전자가 X염색체상에 있는 유전자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힌트는 다 나왔습니다. 5번이 0개, 6번이 7개이므로 나머지 유전자가 어떻게 되는지 딱 답이 나와요. 해볼까? 5번이 0개가 되려면 어떻게 되지? 전부 스몰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스몰 a, 스몰 d, 스몰 a, 스몰 d 요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몰 b와 스몰 e 연관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는 y 염색체 이렇게 하면 0개 되겠죠. 6번은 어떻게 될까요? 6번은 대문자가 7개야. 그러면 지금 라지 A, 스몰 a에서 소문자 1개 나왔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대문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라지 A, 라지 D 묶여있고 스몰 a, 라지 D 묶여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지 B, 라지 E, 라지 B, 라지 E 이렇게 묶여있는 게 되겠죠. 자, 이걸 바탕으로 1, 2, 3, 4의 유전자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죠. 그렇지? 1번 어떻게 됩니까? 5번에게는 스몰 a, 스몰 d를 줬고
6번에게는 스몰 a 라지 d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스몰 a 라지 d도 갖고 스몰 a 스몰 d도 갖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라지 a니까 6번에게 라지 a 라지 d를 줬겠죠. 그리고 5번에게 스몰 a 스몰 d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라지 a가 있으니까 라지 d를 같이 받았겠죠. 2번으로부터. 그 다음에 1번으로부터는 스몰 a 스몰 d를 받았을 수도 있고 스몰 a 라지 d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따져보기로 하고요. 4번은 2번으로부터는 스몰 a 스몰 d를 확실히 받았겠죠. 1번으로부터는 스몰 a 라지 d인지 스몰 a 스몰 d인지 아직 몰라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정보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 1번은 대문자가 몇 개여야 한다? 3개여야 한다. 그렇지. 현재 A하고 D만 따졌을 때 대문자 1개죠. 그럼 2개가 더 필요한데 남자니까 라지 B, 라지 E, 그리고 Y 염색체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대문자가 몇 개? 4개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2개 갖고 있죠. 라지 A, 라지 D. 그럼 2개만 더 있으면 되네. 그럼 라지 B, 라지 E, 그 다음에 스몰 b, 스몰 e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건 5번, 6번을 통해서 확인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따져볼게요. 3번은 대문자가 5개여야 돼. 그렇지? 그러면 이거 남자니까 남은 자리 3개가 전부 대문자면 됩니다. 여기 라지 D, 라지 P, 라지 E, 그리고 Y 염색체. 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대문자 5개가 되죠. 그 다음 4번은 대문자가 3개여야 됩니다. 그럼 여기 라지 D 있고요. 그 다음에 라지 B, 라지 E, 스몰 b, 스몰 e 이렇게 있어야 대문자가 3개가 되는 거죠. 그럼 모두 만족하네요. 이렇게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모든 유전자형을 지금 다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보기를 보고 정답 찾아봅시다. 기억. 3은 아버지로부터 라지 A와 라지 D를 물려받았다 라고 했는데 3은 라지 A, 라지 D는 엄마한테 온 거고 스몰 a 라지 D가 아빠한테 온 거지.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말. 다음 니은 볼게요. 1, 2 각각의 체세포 한 개당 라지 B, 스몰 d, 라지 E의 DNA 상대량을 더한 것뿐에 3, 4 각각의 체세포 한 개당 라지 B, 스몰 d, 라지 E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1보다 작다. 이거 뭐 세어보면 되겠습니다. 1, 2번부터 한번 세어볼게요. 1, 2번은 라지 B, 라지 B, 라지 E, 라지 E, 스몰 d, 스몰 d. 총 6개가 되겠군요. 그 다음에 3, 4번 한번 따져볼까요? 라지 B, 라지 B, 라지 E, 라지 E, 스몰 d. 몇 개입니까? 5개가 되네요. 그렇죠? 분모 6, 분자 5. 그럼 1보다 작다. 맞는 말 되겠군요. 맞습니다. 다음 디귿. 6의 여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니은의 표현형은 최대 5가지이다 라고 했으니까 대문자 개수 따지면 되겠죠? A를 배제하고 그러면 라지 D 스몰 d, 라지 D 스몰 d.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이 몇 개지? 라지 D 2개, 라지 D 스몰 d 1개, 스몰 d 0개. 2, 1, 0 조합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라지 B, 라지 E. 그 다음에 여기는 라지 B, 라지 B, 라지 B 스몰 e 이렇게 되는데 딸의 경우라고 얘기했어요. 디귿에서. 그러니까 아들인 경우를 제외하면 요렇게 만났을 때 4개, 요렇게 만났을 때 2개인 경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4개인 경우, 2개인 경우. 자, D에 대해서 2개, 1개, 0개인 경우 나오고요. B, E에 대해서 4개인 경우, 2개인 경우 나옵니다. 그러면 합하면 총 몇 가지가 나와요? 6, 5, 4, 4, 3, 2 이렇게 되네. 그러면 2, 3, 4, 5, 6 총 몇 가지? 5가지 표현형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 정답. 정답은 몇 번?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인자 유전에 관한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등장해서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조합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 많이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가족의 가계도를 표는 이 가족 구성원의 A, B, O식 혈액형 유전형질 기억 니은의 발현 여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억과 니은은 서로 다른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며 각 대립유전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ABO식 혈액형 유전형질 기억 니은의 유전자는 모두 서로 다른 상념색체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냥 다 따로따로 해보면 됩니다. 그렇죠? 일단 혈액형부터 볼까요? ABO식 혈액형 A, 아빠 엄마가 AB, 그 다음에 아들 딸이 AB. 그럼 이거 어떻게 되지? 다 AO, BO, AO, BO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 기억의 발현 여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1번, 2번 아빠 엄마가 발현됐는데 3번 아들이 발현이 안 됐네. 그러면 요 X가 열성이 되겠죠? 상념색체 유전이라고 했으니까 A, B는 앞에 나왔으니까 C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라지 C, 스몰 C, 라지 C, 스몰 C, 스몰 C, 스몰 C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은 라지 C 언더바 하나는 라지일 수도 있고 스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고 다음 니은의 발현 여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1번, 2번 아빠 엄마가 발현 안 됐는데 4번 딸이 발현이 됐습니다. 그럼 발현된 4번이 열성이 되겠죠. 그리고 D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라지 D, 스몰 D, 라지 D, 스몰 D, 라지 D 언더바, 스몰 D, 스몰 D 이렇게 되겠죠. 끝났네요.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1과 2의 기억의 유전자형은 서로 같다. 그렇습니다. 라지 C, 스몰 C, 라지 C, 스몰 C 같죠? 기억 맞는 말 되겠고 니은 3의 니은의 유전자형이 2형 접합성일 확률은 2분의 1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의 니은 요거죠. 라지 D 언더바 그러면 얘가 우성이잖아. 우성은 라지 D이거나 라지 D 스몰 D가 될 텐데 그치? 라지 D인 경우보다 라지 D 스몰 D인 경우가 2배 많죠. 1대2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2형 접합성일 확률은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가 돼야 됩니다. 우성인 경우 중에서만 골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틀린 말 되겠고 디귿 4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A형이면서 기억과 니은 중 기억만 발현될 확률 그랬습니다. 그럼 A형일 확률 곱하기 기억 발현되고 니은 발현 안 될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죠. 기억이 발현될 확률 이거 우성일 확률이고 니은이 발현 안 될 확률 이거 우성일 확률이잖아. 그죠? 그러면 A형일 확률은 4분의 1일 것이고 그 다음에 기억이 발현될 우성일 확률은 4분의 3이 되겠죠? 니은이 발현될 우성일 확률 역시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럼 4 곱하기 4 곱하기 4 그럼 64죠. 3 곱하기 3 9죠. 그러면 64분의 9가 돼야 됩니다. 32분의 9가 아니고요. 그래서 D가 틀린 말. 정답은 1번 기억이 됩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은 대립전자 H와 H별, 니은은 R과 R별, 디귿은 T와 T별에 의해 결정됩니다. H는 H별에 대해, R은 R별에 대해, T는 T별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이다. 자, 우열관계 알려줬군요. 기억 니은 디귿의 유전자는 모두 X염색체에 있다. 3개가 다 X염색체 연관입니다. 표는 구성원의 성별과 기억 니은 디귿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A에서 D는 각각 발현됨과 발현 안됨 중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좀 복잡해서 가계도를 좀 그려놓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계도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억이요. 자, 뭘 먼저 찾으라 그랬지? 그렇죠. 열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열성이라면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같은 표현형이어야 한다. 자, 이겁니다. 그럼 여자 발현 안 됨. 이게 열성이라면 아버지도 발현 안 됨이어야 하죠. 근데 아버지가 발현됐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열성이 아니고 우성이다. 아버지는 열성이다. 그러면 발현됨이 열성이네요. 그렇죠? 그럼 아버지는 H별이겠죠? 그 다음에 자녀 1은 발현 안 됨이니까 우성이죠? HY가 되겠죠? 자녀 2는 우성이야.
그치? 그래서 H를 하나 갖는데 아버지한테 H별을 받죠. 그래서 이형 접합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자녀 3는 발현됨이니까 열성이죠. H별 Y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Y 염색체 있는 거 알겠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아들한테, 첫째 아들한테는 H를, 그 다음에 막내 아들한테는 H별을 줬네요. 그럼 엄마는 H별로 우성이 됩니다. 그럼 우성이니까 발현 안 됨.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억에 대한 분석은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니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뭘 찾아라? 여자, 열려. 여자가 열성이면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표현형이 같아야 된다. 봅니다. 어머니가 발현 안 됨이야. 근데 아들이 발현됨이네. 그러면 어머니는 열성이 아니고 뭐가 돼? 우성이 되죠. 그래서 발현 안 됨이 우성, 발현됨이 열성이 됩니다. 그치? 그러면 열성 자녀 원 뭐가 되겠어? 그렇죠? R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녀 3는 발현 안 됐으니까 R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첫째 아들의 HR별은 엄마한테 온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HR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의 H별 R도 엄마한테 온 거지. 그러니까 엄마는 H별과 R이 연관된 유전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딸은 아빠한테 H별을 받았으니까 엄마한테는 H를 받았겠죠? 그럼 H와 뭘 같이 받아? R별을 같이 받았고, 내 딸은 발현 안 됨, 우성이잖아? 그러니까 R별과 R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H별 R은 아빠한테 온 것이므로 아빠는 H별과 R이 연관된 X염색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니은에 대해서 우성이죠, 아버지는? 그러니까 역시 발현 안 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니은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디귿을 보니까 이때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빠, 엄마를 다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정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자녀 2 발현 안 됨이 열성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열성이니까 T별, T별이어야 되고, HR별, T별은 엄마한테 온 거겠죠? 그 다음에 H별, R, T별은 아빠한테 온 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 엄마의 HR별, T별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첫째 아들한테 가야 되죠? 그럼 첫째 아들이 HR별, T별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첫째 아들은 둘째 딸과 마찬가지로 발현 안 됨이어야 돼요. 왜? T별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발현됨이잖아. 그러니까 자녀 2 여자와 자녀 1 남자의 표현형이 다르죠. 그렇다는 건 이게 열성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자녀 2의 발현 안 됨은 열성이 아니고 우성이 됩니다. 그러면 파란색을 지우고 유전자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째 아들은 T별, 그렇죠? 자녀 3 아들도 T별 이렇게 되겠고, 이 T별은 모두 엄마한테 온 거니까 엄마는 T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엄마가 딸에게 HR별, T별을 줬으니까 이 딸은 T별을 하나 갖고 있지만 우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T여야 되고, 이 H별 RT는 아빠가 준 거지. 그러니까 아빠는 H별 R, T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빠는 우성이니까 발현 안 됨. 그렇죠? 엄마는 열성이니까 발현됨.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가계도 분석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정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기억. 니은과 디귿은 모두 열성 형질이다. 라고 했는데,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열성 형질이에요. 그렇지? 봐봐. 기억 발현됨 열성. 니은 발현됨 열성. 디귿 발현됨 열성.
그러니까 기억 맞는 말 되겠고, 니은 A, B, C, D 중 발현 안됨은 2개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3개가 발현 안됨이고 하나가 발현됨이죠.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3개이다가 돼야 됩니다. 다음 디귿 자녀 3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기억, 니은, 디귿 중 한 가지 이상 발현될 확률은 2분의 1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중 한 가지 이상, 한 가지라도죠. 그리고 이 기억, 니은, 디귿은 모두 열성이잖아. 그러니까 단 한 개라도 열성 형질이 발현이 되면 확률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얘와 얘가 만나면 이렇게 H별 H 우성, R R별 우성, T T별 우성. 셋 다 우성이니까 해당 없고요. 이렇게 만나면 H별 H별 열성이네요. 그럼 한 개라도 열성이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는 해당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만나면 이때는 Y형 색채가 있기 때문에 열성 유전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R별 T별 있죠. 해당되고요. 이렇게 만나는 건 이때도 H별 T별 열성 유전자 있잖아요. 이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럼 총 4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열성이 하나라도 발현되는 경우는 4가지 중에 3가지가 되죠. 그러면 2분의 1이 아니고 얼마가 돼야 됩니까? 4분의 3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디귿도 틀렸다. 그럼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죠. 그치? 이렇게 3가지가 한 군데 연관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찾기가 쉬웠죠. 이 전 12번 문제는 3개가 다 독립인 경우, 그렇죠? 13번 문제는 3개가 다 연관인 경우,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은 대림전자 라지 A 스몰 a, 니은은 라지 B 스몰 b, 디귿은 라지 D 스몰 d, 리을은 라지 스몰 e. 자, 이제 4쌍의 유전자가 나오네요. 좀 많긴 한데 여기는 연관관계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기억, 리을의 유전자 중 2개는 같은 상념색체, 나머지 2개는 다른 상념색체. 그러니까 이 연관, 이 연관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기억, 리을 중 2가지 형질은 각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림유전자가 소문자로 표시되는 대림유전자에 대해 완전우성. 자, 4가지 중에 2가지는 완전우성. 나머지 2가지 형질은 각 형질을 결정하는 대림유전자 사이의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음. 우열관계 분명하지 않음.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그렇죠? 2개는 분명, 2개는 분명하지 않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가계도는 구성원 1에서 10. 기억에서 리을의 반영 여부는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가계도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가 않았는데 이 밑에 표를 보면 1부터 10까지의 유전자형을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형을 다 주면 사실은 더 풀기 쉬워요. 그 다음 7과 10의 동생이 각각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기억에서 리을의 표현형 각각 최대 9가지. 7과 8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니은의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가 기억의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보다 많다. 자, 이런 여러 개의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표를 보면 1부터 4까지가 전부 어떻다? 유전자형이 똑같고 그 다음에 전부 라지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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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지스몰 모두가 이형 접합자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연관이 되어 있으면 대문자와 대문자와 연관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 하나의 염색체는 소문자, 소문자와 연관이 되어 있겠죠. 이걸 우리가 상인연관이라고 하고 또 대문자와 소문자가 연관이 되어 있으면 다른 상동염색체는 소문자와 대문자가 연관이 되어 있겠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상반연관이라고 합니다. 이 연관관계를 이용해서 유전자형을 다 찾아낼 수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5번과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라지 A와 라지 B, 그러니까 A와 B가 연관이라고 한다면 여기 라지 A, 라지 B, 라지 A, 라지 B
아빠한테 라지 A, 라지 B 받았으니까 아빠가 라지 A, 라지 B 연관을 줬다면 나머지 하나는 스몰 a, 스몰 b 연관이어야 하겠죠? 그러면 이 5, 6, 7번의 자식들은 라지 a, 라지 b나 스몰 a, 스몰 b만 받아야 됩니다. 근데 6번을 보니까 얘는 스몰 a, 라지 b를 받았어. 이건 모순이죠. 그렇다면 A 유전자와 B 유전자는 연관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유로 라지 A, 라지 D가 같이 있는데 여기 보면 스몰 a, 라지 D가 또 같이 있네. 이것도 대가 있다면 소소가 있어야 되는데 대대와 소대가 같이 있다. 이것도 모순이죠. 그러면 A 유전자는 B와도 연관이 아니고 A 유전자는 D하고도 연관이 아닙니다. 그럼 A 유전자는 누구와 연관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E와 연관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유전자는 E 유전자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라지 A와 라지 E, 라지 A와 라지 E죠. 아빠가 라지 줬고 엄마도 라지 줬네. 6번을 보니까 스몰 a와 스몰 a, 스몰 a와 스몰 e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네. 그러면 아빠가 스몰 a와 스몰 e 주고 엄마가 스몰 a와 스몰 e 준 거죠. 그럼 이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됩니까? 아빠 라지 a, 라지 e, 스몰 a, 스몰 e. 엄마 라지 a, 라지 e, 스몰 a, 스몰 e.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B와 D가 연관이 되어 있겠죠. 5번을 보니까 라지 B, 라지 D, 라지 B, 라지 D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지 B와 라지 D 연관이니까 스몰 b와 스몰 d가 연관되어야 합니다. 2번도 라지 B, 라지 D, 스몰 b, 스몰 d 연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상인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다. 똑같은 방법으로 3번, 4번 유전자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 9, 12, 3번, 4번의 자식들이죠. 라지 A와 스몰 E, 라지 A와 스몰 E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빠가 라지 A와 스몰 E를 줬고 엄마도 라지 A와 스몰 E를 준 거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겠습니까? 스몰 A, 라지 E, 스몰 A, 라지 E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B와 D를 볼까요? 9번 볼게요. 라지 B와 스몰 D, 라지 B와 스몰 D죠. 그럼 아빠한테 라지 B와 스몰 D, 엄마한테 라지 B와 스몰 D를 받았으니까 아빠한테 스몰 a, 라지 D가 있고 스몰 a, 라지 D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3번, 4번은 상반인 경우가 되는 거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보기를 한번 볼까요? 기억. 3에서 A와 D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 그치? A와 D는 독립이야. A와 E가 연관이고 B와 D가 연관이니까 A와 D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 이거 맞는 말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라지와 스몰 E 사이는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요걸 알아내려면 이 9가지라는 요 숫자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표현형이 9가지가 나오려면 3 곱하기 3이어야 됩니다. 우열관계가 둘 다 분명하다면 3대 1이 나와야 됩니다. 우열관계가 A와 E 중에서 하나는 분명하고 하나는 불분명하다면 그러면 1대 2대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요거는 2가지고 요거는 3가지잖아. 그렇죠? 그리고 B와 D에서도 마찬가지. 우열관계가 둘 다 분명하다면 3대 1이 나와야 되고 우열관계가 하나는 분명하고 하나는 불분명하거나 또는 둘 다 불분명하다면 1대 2대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이렇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얘가 기역, 얘가 리을, 얘가 니은, 얘가 디귿인데 기역, 리을 중에 하나는 분명, 하나는 불분명. 그래야 3이 나오죠. 니은, 디귿 중에 하나는 분명, 하나는 불분명. 그래야 3이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3번, 4번을 보면 여기는 대소, 소대, 대소, 소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라지, 스몰, 라지, 스몰, 라지, 스몰, 라지, 스몰, 라지, 스몰, 스몰, 라지, 스몰 이렇게 돼서
이 경우에는 불명하던 불분명하던 간에 이렇게 표현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도 세 가지, 그래서 9가지가 나오는 거죠. 상반인 경우에는 무조건 9가지가 나오는데 상인인 경우에는 분명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요 상인인 경우를 이용해서 기역, 니을 중에 하나가 불분명, 니은, 디귿 중에 하나가 불분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라지와 스몰이는 리을이잖아. 리을이 불분명인지 기역이 불분명인지 우리가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이걸 따지려면 이제 마지막 힌트. 7과 8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니은의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가 기역의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보다 많다라고 하는 이 방법을 우리가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니은이 불분명인 거죠. 그렇지? 그럼 기역은 분명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기역이 분명이면 리을은 불분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라지와 스몰이 사이의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이거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다음 7과 8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표현형은 최대 8가지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7과 8 사이 한번 해볼까요? 7은 봐봐. 라지, 스몰이죠. 라지, 스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라지비, 라지디, 라지비, 라지디, 라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8번은 라지, 스몰이죠. 라지, 스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 라지, 스몰 라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라지, 스몰 라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랑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나올까요? 얘가 한 가지잖아. 그러니까 얘가 다 표현이 다르다고 해도 최대한 2가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라지비, 스몰비, 라지비, 스몰디. 여기서 생식세포 한 종류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생식세포가 2종류가 나와서 표현형이 뭐 달라진다고 해도 2가지. 그럼 여기 곱하면 최대 몇 가지입니까? 4가지잖아요. 그러니까 8가지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최대 몇 가지까지만 나올 수 있어. 요 유전자 조합에서는. 최대 4가지까지밖에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D가 틀린 말 됩니다. 기역, 니은. 정답 3번이 되죠. 자,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죠? 결과를 알고 나면 또 의외로 단순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전 문제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을 조합해서 새로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뾰족한 방법은 없어요. 계속 경험하고 계속 생각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을 고득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과탐도 그만큼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거저 얻어지는 건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의 유전 문제 3점짜리 풀어봤습니다. 3점짜리 문제는 역시 어려워요. 하루 이틀에 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꿋꿋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